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노인 학대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서 행동했던 부분들 또는 무섭거나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의 유형과 방문 요양의 상황에서 흔히들 발생되는 돌봄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학대의 유형을 알아보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 노인 학대의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꼬집고 때리거나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식사, 음료 등을 단절하거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 등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이런 경우에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있고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나 부상,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질병과 관련이 없는 탈수 상태나 영양 부족, 체중 감소, 묶인 흔적이나 상처 또는 위축감, 두려움, 불안 증세 등을 보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 행위, 일상생활을 다른 가구원들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 사회의 활동, 연락 등을 방해하는 행위, 위협이나 협박 또는 고함이나 욕설 등의 행위, 모욕 등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등이 있고, 이럴 때 노인은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눈물을 머금거나 울고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또한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가족 또는 보호자와 대화가 거의 없고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학대 유형입니다. 바로 성적 학대인데, 이것은 강제적인 성관계 강요나 시도행위, 원치 않는 스킨십 또는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도 해당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 케어를 실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이 스스로 못해서 옆에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다 보니 문을 열어놓고 하거나 자녀들이 있음에도 옷이나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꼭 문을 닫고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적인 장소에서 목욕, 기저귀 케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노인의 허락 없이 연금, 재산,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임입니다. 이 방임은 보호자가 그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또는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스스로 식사나 배변 처리, 청결 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든지,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하는 행위,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해당됩니다. 그리고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은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로 있거나 미용이나 목욕, 손톱 관리, 옷 입기 등의 신변 처리가 안 되어 있기도 하고, 노인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의 안전 위험 징후가 보이며 주거 환경이 불결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방문 요양을 이용해서 요양보호사님들이 다니게 되는 어르신 댁은 방임에 해당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기입니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배외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문 요양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내가 하는 행동이 노인 학대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인지하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미처 놓치고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빌어서 내가 제공하는 돌봄의 행위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안타깝고 울컥한 마음이 들어요. 당연히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방문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은 신고 의무자로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매년 노인 인권 교육과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고 있죠. 보호자의 보복이나 사후 처리에서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은 노인 학대를 계속 받게 될 것이고 이 또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로 신고 가능합니다. 나비새김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누구라도 학대를 할 권리도 없고 학대를 받아야 되는 의무도 없습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혹여 발생하게 된다면 외면하지 말고 신고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혹여 우려스러운 경우에는 애초에 CCTV를 설치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도 서로 믿고 안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 후 유형과 방문 요양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요양이었습니다.